신문 겨냥 곡해. 이거는 이재명 경기지사 관련 얘기인데요. 이 지사가 SNS에 남긴 의미심장한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지사가 정당, 조폭 군대 아니고 특정인 소유도 아니다. 이런 글을 남겼는데 최소희 평론가님, 이거는 좀 어떤 의미일까요? 최근에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한 얘기의 연장선상 같은데요. 저는 지금 당이 최고의, 그러니까 전대회를 치르면서 지금 굉장히 지금 쟁점도 없고 산모선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틈새를 이재명 지사가 아젠다 선점 지금 전략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사가 지금 이 재난지원금 이슈를 꺼내면서 이 문제를 여야 정체성 문제로 끌고 가려는 저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슈 주도권을 확보함으로써 지금 오히려 어대낙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어차피 이번 전대가 흥행도 잘 안 되고 하니 이낙연 대표로 갈 것이다라는 어대낙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틈새를 저는 그 정체성 논란을 비집고 바로 지금 자기의 선명적인 저런 정책을 꺼내면서 이 문제를 더 끌고 가면서 어젠다를 선점하는 이재명 지사의 고도화된 전 전략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두고 마치 이 지사가 사실 대표적인 비문 정치인이다 이런 분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일부의 이 주류 진영, 친문 진영에 대해서 좀 반기를 들었다. 이런 해석도 많이 나왔잖아요. 이에 대해서 이 지사는 좀 어떤 반응 보이고 있어요? 그런 정치적 해석이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본인은 이게 정치적인 의미를 함의한 게 아니다라고 이제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해가지고 이제 반박을 했고,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게 워낙에 시급한 이슈이고 적시에 적시에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이 이슈를 꺼내든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은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전대 과정에서 이낙연 후보와 이낙연 의원과 또 의견이 많이 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본인은 이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라고 하는데 이런 정치적 해석을 다소 이제 좀 저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사실 이재명 지사는 대표적인 이제 비문 정치인으로 분류가 되죠. 대선 국면에서도 그러면 어떤 정치적인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가 상당히 좀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은 상당히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는 보이는데요. 사실 종전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재판 관련해서 두둔하는 발언을 했을 땐 오히려 친문 세력에게 약간 구애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을 친문 세력의 표를 구걸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반박하는 목소리도 상당히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인 스탠스를 둘러싸고 뭐 정당을 향해서 조폭 군대가 아니냐라는 이런 용어를 썼다고 해서 이게 친문에 대해서 겨냥한 거 아니냐, 반박을 하는 거 아니냐, 나를 세우는 거 아니냐라는 정치적인 해석을 하는 거는 다소 좀 온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재명 지사와 이후 대권을 다투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는 이낙연 당대표 후보 2차 재난지원금 문제를 두고 이 지사와 다른 반응을 내놨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근본적으로는 올 봄에는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씀씀이를 바꿔서 여기저기서 뽑아내가지고 그 돈으로 재난지원금을 드린 것이거든요. 지금은 완전히 바닥이 났습니다. 주로 이제 소비가 너무 위축돼 있으니까 그걸 살리자. 그래서 돈이 필요하다는 건데 막상 돈을 주어서 소비하러 많이 다닌다면 코로나는 또 어떻게 될까요? 그런 걱정도 당연히 하는 것이지요. 평론가님, 그러니까 전 국민에게 다 주자라고 하는 이재명 지사와 지금 뭐 지급 대상이나 성격 등을 놓고 서로 두 사람 입장이 엇갈리고 있네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차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냐 선별이냐, 복지 정책이냐, 경제 정책이냐, 그다음에 방역 속도 조절하느냐, 속도가 생명이냐. 그러니까 오히려 이 재미있는 것은 이낙연 지금 후보의 이야기는 통합당과 약간 궤를 같이 하고 이재명 지사의 이야기는 오히려 박주민 최고위원 그러니까 대표 후보와 김부겸 후보가 약간 궤를 같이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지사가 이 틈새를 지금 갈라치기 형태로 지금 공략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이건 논쟁을 계기로 이 어떤 재난지원금 성격에 대한 규정은 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국회에서 이걸 경제정책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일회성 재난지원금으로 볼 것인지. 왜냐하면 코로나 방역이 장기화로 가다 보면 앞으로 4차, 5차 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가서 또 각각의 성격을 놓고 또 논쟁을 하느니
이 상황에서 한 번쯤 커다랗게 여기서 정리를 하고 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그러니까 저는 차제 이재명 지사가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아주 정체성 문제를 흔들 어젠다를 꺼내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와 청와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파격이 먼저다 그러면서 이 2차 재난지원금 문제에 대해서 일단 보류를 해놓은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약간 논리적으로 미래통합당이 하는 얘기인데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하위 50%에게 100만 원씩 줄 거냐, 전 가구에게 50만 원씩 줄 거냐. 국가 재정에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똑같지 않습니까? 다만 그 금액을 재정을 악화시켜가면서 지급해야 되느냐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인데 저는 경제 위기일수록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해야 된다고 하는 경제적 원리도 있습니다. 변호사님, 사실 첫 문장 논리적으로 미래통합당이 하는 얘기인데 이게 통합당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나 이낙연 의원을 향해 하는 말이잖아요. 예, 그렇게 들립니다. 또 논란이 될 수 있겠네요. 예, 아무래도 단서를 한 게 본인은 이제 민주당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처럼 보이게끔 이제 워딩을 골라서 했다는 부분은 또 다른 어떤 그런 이슈를 낳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이 말인 즉슨,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이걸 선별해가지고 지급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반박 성격이 더 짙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지사가 주장하는 것은 인당 30만 원으로 이제 획일화된 금액을 전원에게 지급하자라는 것인데 워낙에 이제 긴급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은 긴급이라는 부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장에 적시에 공급이 돼야 이런 어떤 소상공인들이나 경제에 타격을 입은 분들에게 좀 활력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선별해서 하게 되면 사실상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리고 아동복지 수당 때도 전례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별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층에게까지 지급이 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사실상 지원을 하는 거나 세제 혜택 등으로 사실상 그 수령을 하지 않도록 하는 제2의 방안도 있기 때문에 일괄지급 쪽에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지사 측에 대한 지지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미래통합당 또한 2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제가 다소 타격을 받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어요. 그중에서도 가장 그 타격을 많은 계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 대한 소위 생계대책 같은 거는 정부가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국민 전체에 대해서 재난기여금 갖다가 지급한다는 건 난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사실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할 때는 미래통합당이 상당히 부정적이었어요. 그렇죠. 그 재정 건전성 문제를 얘기하면서. 물론 김종인 위원장 선별 지급을 주장하지만 이번 재정 긴급재난지원금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재정 건전성 사실 보수 진영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은데 이번에 이거를 포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보수 진영에서는 굉장히 재정 건전성이라면 미래 세대에게 줄 수 있는 부담을 덜지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생각했던 부분인데 오히려 이번 재난지원금은 사실상 통합당 측에서 먼저 꺼내던 셈이 돼버렸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 체제에서 지금 정강 정책을 바꾸는 과정에 기본소득 도입조차도 지금 검토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는 과정에서 이런 선제적인 중도 외연 전략 확장을 위해서 그러니까 기본소득 도입조차도 지금 논의하는 판에 재난지원금 지금 어차피 지금 지난번 해보니까 효과가 약간 검증되진 않았어도 어쨌든 통합당 입장에서는 여당으로서 국민을 외면한다는 프레임에 말려들어서 굉장히 총선에서도 고전했는데 이번에서는 오히려 선제적으로 나가되 다만 재정 건전성 측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별 지급 그다음에 타겟형 맞춤으로 해가지고 가장 취약한 고리인 자영업자나 영세업자를 통한 그런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선별 복지를 하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지원하는 그렇지만 사실 저도 재정 건전성 문제를 아예 이번에 거론하지 않는 걸로 봐서는 상당히 이제 통합당의 스탠스가 굉장히 중도로 이완되는 그런 어떤
지금 하나의 상징적 사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 또한 이재명 지사 주장에 제동을 건 모습입니다. 윤희숙 의원, 지금의 재난지원금은 구제를 목표로 해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했는데 사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금은 빈민구제가 아니라 경제정책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입장이잖아요. 2차 재난지원금이 어떤 방향으로 좀 가야지 도움이 될까요? 네, 윤희숙 의원이 제기한 부분도 충분히 이제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차 긴급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을 때 뭐 소고기 사 먹어야겠다 뭐 이런 농담조를 하니까 경제적인 여력이 있는 층한테는 별로 효력이 없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긴급 재난지원금이 2차로 지급된다면 이거는 어쨌든 구제책으로 작용해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 경기가 워낙 침체되고 있으니까 이재명 지사의 반박은 이 부분은 경기 부양을 위한 경제 정책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해야지 어떤 구제책으로 접근할 게 아니다라는 반박을 바로 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적시에 돈을 풀고 또 소멸형으로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급을 해서 이걸 어느 특정한 시간 내에 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해서 경기 부양의 하나의 어떤 정책으로 작용하게끔 해야 된다는 반박을 바로 내놔서 아무래도 정치권에서는 이 이슈가 당분간은 계속해서 논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평론가님, 사실 뭐 전 국민한테 주는 것도 뭐 그런 전 국민한테 주든 선별로 주든 뭐 아직 뭐 2차 재난지원금 자체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논의가 이루어지겠지만 근데 전 국민한테 주면 지금 코로나19 이 상황에서 이 돈을 쓰러 다닌다는 것도 참 방역 측면에서 안 좋을 것 같고 이걸 또 이낙연 의원은 또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여권의 고민 지점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셧다운 상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소비를 하려고 그러면 접촉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온라인으로 사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재난지원금의 실체가 이제 기본적으로 어려운 자영업자나 소비에 가장 일선에 있는 사람들을 돕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굉장히 모순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권이 지금 추석 전에 어떻게 하면 경기 부양할 것이냐, 또 방역 어떻게 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흔적이라 봐요. 마지막으로 저는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일 이제 이런 단계가 지금 3단계로 갈 경우에는 이제 사실상 정부로서도 K방역에 대한 실패로 온다는 굉장히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런 고심을 할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선택을 해야지 이것을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같이 경기 부양과 방역을 함께 가는 쪽으로 가다가는 저는 오히려 정부가 실책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방역도 중요하고 경제도 중요하고 이를 둘러싼 정치권 또 정부 고심이 깊어지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